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입니다.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볼 건데 쨍쨍하죠? 자, 추세 변함없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전혀 이상 없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뭐 HLB가 뭐 주가의 상승세 이유 간단하죠? 에스모에서 리버설이 발표를 할 거고 특히나 엘레바의 주가를 취득을 하면서 이제 지분율이 100% 이렇게 됐어요. 엘레바를 엘레바를 밀어주고 키우겠다는 얘기죠. 즉 리버세란이 상업화에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HLB에 관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HLB 그룹주들이 원체 인기가 좋아요. 자, HLB의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시장이 끝났으니까 공매도 한번 볼게요. 아주 공매도 엄청 괴롭혀요. 그죠? 3% 많이 줄었네요. 그죠? 공매도가 좀 무서워야 되지 않나. 그죠? 자, 추세 좋죠? 잘 살아있어요. 짧게 할게요. HLB 매일 살펴보니까 짧게 추세만 볼게요. 자,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역시나 우선이 그렇고 5주선 안 깨고 있죠.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즉 내일 종가상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또 떼요. 즉 5주선 유지를 잘 해주는 거예요. 일봉상에서도 단기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고 HLB 생명과학 공매도 좀 볼까요? 많이 나오던데 요새? 7% 많이 줄었죠.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도 지금 공매도 칠 때가 아닌데 어쨌거나 HLB 생명과학도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살아있어요. 주봉에서도 잘 살아있고 특히나 수급주선인 60주선을 강하게 지키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특히 HLB 생명과학은 15,000원 뚫는 순간 가만히 있어야 돼요. HLB 생명과학이 15,000원을 뚫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러면 쭉 날아가요. 이해하셨죠? 15,000원 매물대 때문에 그린 거예요. HLB 제약을 봅니다. 20개월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봉 종가, 제가 월봉 종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 종가상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고 끝내주면 다음 달에 또 뛰어요. 이렇게 보시고 주봉에서 최소 좋고 일봉이 잘 타고 올라가죠. 5일선조차 잘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추세가 쨍쨍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 트래프티스가 좀 밀려서 걱정하시는 분은 안 돼. 괜찮아요. 월봉에서 5개월선만 지켜주면 돼요. 단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깨게 되면 더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사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이번 주 내일이죠. 20주선만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역시나 중기적으로 추세를 끝내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HLB 글로벌은 바로 못 뛸 수는 있어도 이 친구는 시간을 길게 갖고 기간종이 좀 짧아요. 원체 급락했기 때문에 기간종이 길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면 돼요. 하루하루 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놨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언젠가는 올려놓겠죠. 언젠간 20주선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20주선 위에 올려놓고 안착하고 십자 도질에도 생겼다. 무조건 매수. 다음 주에 뚝 돼요.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터스는 월봉 5개선 깨고 있으니까 전혀 손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NC트로는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일봉에서 앞에 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같은 날 옷을 회복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 한번 뜰 수 있고 한국 BNC는 월봉에서 5개월 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가격이 만원대예요. 즉 호가창이 만원대에서 천원대로 바뀌지 않아야 돼요. 호가창 한번 바뀌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99,000원 갔다 10만원 딱 찍자마자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호가창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어차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 매드팩토를 봅니다. 어제의 저점,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일단 5개선 지켜주고 있죠.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주고 있어요. 20선 깨면 안 돼요. 외바닥이라 20선 깨면 주점 크게 들어오는데 간신히 지켜주고 있어서 내일 종가상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가고 일봉에서 어제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서 너무 어려운 생각하지 마요. 뭐 조기상업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제의 저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간단하고 쉽고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빌 게이츠가 온다고 합니다. 자, 만난대요. 일단 주봉에서 이 변곡점 자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안 깨고 있죠. 간신히 돌아 나갔습니다. 자, 일봉에서 5일선이 올려놨으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를 내가 단기 투자하겠다.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고 버텨보려면 이전 바닥까지만 버텨보면 돼요.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자, 네오미텍이 반응해졌죠. 사실 네오미텍 주가는 싸요. 많이 떨어졌는데 주봉에서 5선을 훼손했기 때문에 추세는 깨진 거예요. 단 여기 10주선 하나가 버티고 있죠. 일봉에서 보면 앞에 한 번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눌리고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도 금요일 저점 바닥만 안, 금요일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제 저점, 수요일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순간 또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빈텍도 잘 보시기 바라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아직 괜찮아요. 월봉에서 대바닥 안 깨고 있죠. 이 대바닥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깨지고 있죠. 추세가. 그러면 일봉에서 5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최대한 버티려면 어제 저점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자, 유틸렉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유틸렉스는 241선까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뛰겠죠. 그러면 맥심으로 60주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12,5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12,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내일 뛰면 15% 20% 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죠. 단기로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이날 19%, 이날 24% 쉬었다가 오늘 또 상한가 근처를 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뺄 거예요. 자, 내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틸렉스는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박살바이도 제가 언제부턴가 안 보죠. 그죠? 자, 올리패스는 어제 알려드렸듯이 5,000원만 안 깨면 돼요. 5,000원만 안 깨면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단, 대바닥인 5,000원대를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ABL 바이오를 봅니다. 좀 제약바이오 특징도 볼 게 많죠. 앞으로 뛸만한 거 보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종가상 여기만 지켜주면 되고 오늘도 잘 지켜줬습니다. 특히 241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뛸 수 있어요. 단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보츠병 쓸 수는 있는데 다시 뛰면 여기서 뛸 수 있다. 보시기 바라고. 자, 오리바이오하고 화일약품은 대마 관련주인데 잠깐 갖고 왔어요. 자, 오리바이오는 어차피 왼쪽 산 오른쪽 산인데 기간 눈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근간에 이 친구가 자꾸 수상하게 뛰죠. 자, 주봉에서 5선을 지켜주고 있고 내일 종가상 금요일 종가상 수급주선인 60주선만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또 뛰어요.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자꾸 뛰죠. 지금 이날 26%, 자 이날 24%에 왜 뛰냐 봤더니 간단해요. 이게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없네. 잠시만요. 대마 이슈가 좀 있어요.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대마 합법화 얘기 뭐 이런 게 있죠. 좀 그죠?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가 없네요. 그죠? 어쨌거나 유틸렉스는 이거고 어쨌거나 전 뉴스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인데 혹시나 이슈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어디가 없어요. 자, 뛰고 눌림목 주고 뛰고 눌림목 주고 내일이 바로 241선만 안 깨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고 계시 바라고. 화일약품도 같이 뛰어요. 화일약품도 같이 뛰는데 원체 화일약품 주가 H가 낮죠. 굉장히 낮아요. 자, 주봉에서 추세는 못 돌려놨지만 대바닥권이고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5일선 회복해주면 사고 회복해주지 못하면 사지 마요. 오늘 몇 프로 갔다 왔냐면 순간 6% 갔다 왔는데 회복해줄 때 매수 그러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막 뭐가 좋다고 상 날아가서 뭐가 좋다고 상 날아가는 걸 내동매매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디서 이 주식을 살 건지를 정확히 결정을 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아침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삼성합병 이슈 있는 거 다 알죠? 그냥 지금부터 꾸준히 사모으면 돼요. 모든 섹터가 다 월봉에서 추세 전환 해놨어요. 셀트리온에서 다 추세 전환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나쁜 뉴스가 나오든 좋은 뉴스가 나오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보다 HLB 그룹주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HLB 그룹주들하고 관련주들, 뭐 제약바이오 특징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볼 거고, 자, 내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몇 가지 종목들을 볼 건데 폐배터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공모가에서 4배 뛴 세비캠, 폐배터리주가 잘 나간다고 하네요.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배터리인데 요 폐배터리라는 시장이 당연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올 거죠. 그죠? 자, 전기차 시장이 오게 되면 당연히 따라가는 2차전지. 근데 2차전지 관련주를 너무 높은 걸 사지 마요. 또 하나 따라가는 게 바로 폐배터리. 그죠? 폐배터리죠. 다 파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마우스로 쓰는 거라 잘 못 써요. 자, 폐배터리. 또 하나 따라갈 게 뭐냐면 바로 전기차 충전이죠. 요 세 섹터는, 네 섹터는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떴다는 얘기죠. 많이 떴어요. 그래서 안 뛴 애들을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세비케이 많이 떴죠. 쫓아가지 마요. 신규 상장주 쫓아가 사는 순간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신규 상장주 날아갈 때 물렸다.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쫓아가서 하지 말고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MPC는 대장주긴 해요. 대장주긴 한데 월봉이치가 원체 높아서 조금 애매해요. 좋기는 한데 애매하니까 일단 패스하고 주식은 애매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애매한 전쟁을 왜 해? 그죠?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자, 이지트로닉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도 잘못 건들면 이렇게 돼요. 쭉 떴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세비캠. 아예 전 사지도 않아요. 살 생각도 아예 없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지트로닉스는 추세는 깼어요. 우선 깼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자,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 이슈를 받으려면 이전 저점 여기죠. 여기. 자,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13,85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요거 깨면 반드시 칼손 들어야 돼요. 자, 코스모학 잘 올라가죠. 자, 신고가를 계속 찍고 가고 있는데 이전 고점 찍었어요. 단지 코스모학이 더 올라갈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월봉에서 낮은 데가 아니죠. 이런 데서 중장기 투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높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간단해요. 예전의 매물대를 절대 밀고 내려오면 안 돼요. 예전의 매물대를 절대 밀고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거나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28,000원이에요. 28,000원을 일봉에다 거놓습니다. 여기죠. 5일선 이런데 28,000원 이런데. 이런 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매수하시더라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요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많아요. 찹쌀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멤버님들은 제가 끝나고서 내일 특히 관심 봐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자, 코스모학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월봉의 위치가 너무 높아서 단기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폐배터리 관련주는 뭐를 장기로 끌고 가야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파워로직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주가가 싸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월봉 바닥에 있죠. 자, 주식이 싸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회복해주고 있죠. 일봉에서 보면 자꾸 대량거래 들어오죠. 거래량 터지고 또 쉬었다 또 들어오고 또 뛰는 거예요. 파워로직스는 앞으로 5일선과 20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또 뛰고 또 하나가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앞으로 폐배터리 이슈 떴을 때 아직 위치가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요. 이런데 올라가서 또 폐배터리 좋다고 사지 말고 지금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잘 모아나가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싼 종목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보시 바라고.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관련주이자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일단 매물대 맞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5개월선 가격이 16,400원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매물대까지 기다리는 방법. 여기죠. 가격이 17,400원이에요. 17,400원대까지 눌림목을 기다린다든가 여기가 갭을 띄었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올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주봉에서 60주선을 뚫어주든가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 즉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뛰면 기다렸다가 60주선 찍고 나갈 때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전략 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일 금요일인데 60주선 못 뚫었다.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냥 변곡점 매물대 근처 사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의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인선 ENT도 어머니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위치가 원체 낮아요. 낮고 자, 주봉을 봅니다. 일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사려면 인선 ENT나 파워로직스가 좀 안전한 자리예요. 자, 인선 ENT를 좀 더 보면 자, 일봉에서 보면 앞에 띄었죠. 이렇게 뛴 음봉 무서워하지 마요. 띄었고 눌림목 졌죠. 21선이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앞으로도 5일선만 깨지 않은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하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유연탄가 급등의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뉴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그 램미콘 업체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우리 그 시멘트가 너무 올라가니까 실적으로 건설주들도 영향 받겠죠. 그죠? 가격이 너무 올라요, 원자재 가격이. 자, 한일 시멘트 시간에 잠깐 볼까요? 자, 한일 시멘트를 기준으로 왜냐면 저번에 유연탄 가격 올라갔을 때 한일 시멘트가 제일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한일 시멘트,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현대 시멘트. 자, 시간에 잘 안 밀렸죠. 그래서 특히 삼총사 한일, 삼표, 고려는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시멘트 가격 올린다고 하자마자 빵 때렸어요. 그죠?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한 번 뛴 섹터는 좀만 기다리면 눌림목을 주고 다시 떼요. 왜냐면 요때 대량거래가 터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가 아직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터졌죠. 살짝 거래량 터지고 이날 몇 프로 갔냐면 15% 갔어요. 아, 15% 갔구나.
눌러줬죠. 다시 5일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들은 5일선 근처 매수. 한일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이날 거의 한 26%를 갔어요. 아직 세력들이 다 안 갔어요. 눌러주면 또 매수. 자, 특히 한일 시멘트는 21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이 십자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한일 시멘트,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뉴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양육지원. 그래서 오늘 육아 관련주가 뛸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모나리자 하나 떴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뛰셨다가 또 튀어요. 자, 모나리자를 볼 건데 날라갔죠. 자, 모나리자가 날라가면서 꼬리를 달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말자고 읽어놨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또 여기서 끝난 것도 신기해요. 저점이 그죠? 3,690만 안 깨면 되는데 자, 월봉에서 5개선이 있죠. 저 자리가 5개선 가격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5개월선만 월 말상 밀고 내려오자면 또 떼요. 뭐 밀고 내려오면 더 사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죠. 추세가 굉장히 쨍쨍하고 거래량이 자꾸 터지는 게 수상하죠. 월봉 바닥에서 자꾸 거래량이 터지죠. 누군가가 자꾸 모아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반드시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토박스 코리아 떴다 왔어요. 토박스 코리아 11% 갔다 왔고 캐리 소프트도 떴어요. 자, 이렇게 16%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절대 버리지 마요. 눌림목 줄 때마다 잘 모아 나가야 돼요. 모나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나미도 이제 월봉 바닥인데 얘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적으로 여기로 오면 여기 가고 여기 오면 여기 가고 여기 오면 여기 가요. 굉장히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이런 자리도 매수가 맞아요. 모나리자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의 급등은 급등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올라갔어? 22%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것도 큰 수익이겠지만 그냥 모나리자는 가만히 믿고 참고 기다리면 언제든 이런 데 가랑비 기ня 높아요. 자,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육아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테마를 타고 올라갈 거고 특히 제지주들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특히 무림삼형제들은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되고 깨끗한 나라도 당연히 육아 관련주인데 월봉의 위치가 낮죠.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주봉에서 보면 추세 전환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제지주 뛸 때 또 뛸 수 있고 육아 관련주로 또 뛸 수 있어요. 오늘도 13% 갔다 왔어요. 잘 보고 있으면 또 뛸 수 있으니까 제지주하고 육아주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조선기자재가 완전히 주도 섹터로 들어온 거 아시죠? 완전히 주도 섹터로 들어왔어요. 완전히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 쉬었죠? 뭐 매일 올라가면 뭐 주겠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하루 정도는 쉬고 또 이틀도 쉴 수 있어요. 눌림목이라는 걸 주게 되죠. 태강, 성강 밴드는 월봉에서 높아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얘기한 월봉 바닥 여기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긴장하고 가야 돼요. 즉 맘 편하게 볼 게 아니라 빠른 대응을 해줘야 돼요. 월봉 고점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물렸다. 이러한 손실이 옵니다. 엄청난 손실이 와요. 그래서 월봉 고점은 잘 대응하셔야 되고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서 더 뛸 것 같긴 해요. 자, 주봉에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봉에서 아까 알려줬듯이 굳이 내가 성강밴드를 대응하려면 1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딱 이렇게 대응하시면 맞아요. 요건 태강도 마찬가지고 하이로 코리아, 삼형인시 특히 KSP는 아직 간 것도 없어요.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우상향이죠. 자, 주식은 우하향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이거 갖다 우하향이라고 하신 분 없죠. 우상향이에요. 더군다나 앞전에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디 갈지 몰라요. 이전 고점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요건 한라 IM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쨍쨍하기 때문에 일봉에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자, 태웅이 자리가 왔어요. 태웅을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아침에서도 영상에서 뭐라고 그러면 태웅을 굳이 매수하시고 싶다. 그럼 무조건 여기만 깨지 하면 되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아, 윈텍 떴어요. 다행이네. 윈텍 뜰 자리가 됐어요. 여기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정확히 찍고 나갔어요. 저도 이제 그 장중에 실방을 진행하다 보니까 못 보고 있었는데 우리 멤버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 찍었는데요. 여기서 매수해요. 간단하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여기서 사기로 계획을 세웠어. 저도 여기서 또 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정확히 찍고 나갔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그만이에요. 깨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고 여기다 대고 너무 어려운 뉴스, 공시, 뭐 찌라시 믿지 마요. 그냥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만 깨면 돼요. 안 깼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앞으로도 갈 거예요. 자, 대한전기공업이 추세가 엄청 좋은데 월봉에서 20선 뚫을 뻔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주봉에서 내일 종가상 60선 뚫었다. 다시 매수. 어차피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
계속 모아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추세가 엄청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조선 기자재들은 제가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완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신경 쓰고 보셔야 돼요. 자, 반도체를 봅니다. 2차 전지. 지금 인텍을 보기 때문에 잠깐 2차 전지까지 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는 좋기는 한데 월봉 고점에 있는 건 다 패스예요. 자, 인텍만 볼게요. 많이 갔나? 인텍 안 갔는데 원텍인데요. 원텍이죠, 원텍. 자, 어쨌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냐면 LNF, 에코프롬, 에코프로뎀이 전 얼마나 갈지 몰라요. 더 뛸 수도 있고 알 수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월봉 H가 너무 높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대신에 유일에너테크, 원준, 포스코, 햄텍, 엔시스, 톱텍, AMP, 에이프로, V원텍 이 과정이 좀 애매해요. 인지디스플레이, 이노메트릭, 타벤지언 이 밑에 있는 정보들은 전체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어도 크게 상승할 확률이 더 크죠. 자, 에코프로 H에는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일봉에서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대신에 21선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쭉 타고 올라가요. 즉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거니까 에코프로 H나 유니레어테크, 원준 이런 친구들이 특히 포스코엠텍 같은 친구들이 눌림목을 쳤을 때 엔시스 이쁘죠. 자, 엔시스가 2차 전지 관련주인데 굉장히 위치가 낮아요. 5개월 선인 16,100원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고 20선 회복해주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봉에서 거래량 터지고 5일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도 5일선만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계획대로 안 되면 매도해야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계획을 짰는데 계획대로 진행 안 하면 계획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고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잘 됐네요. 그죠? 저 윤민님 잘 됐네요. 그죠? 잘못 들어가도 오히려 더 수익이 크게 나겠네요. 그죠? 우리 산업 얘기 좀 해보고 갈까요? 세계 최초 미국 캘리포니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캘리포니아에서 내연기관차 못 팔겠다는 얘기죠. 저게 왜 우리 산업에만 좋겠어? 모든 전기차 관련주에 좋은 거고 그냥 우리 산업이 떴으니까 우리 산업이 수혜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산업 무슨 납품권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 뉴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산업의 월봉 H는 굉장히 낮아요. 주봉에서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위치가 낮고 앞으로 60주선도 갈 거고 뚫어주고 더 갈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일봉에서 대량거래 자꾸 터지고 있죠. 자꾸 터지고 눌림목 주고 터지고 눌림목 주고 터지고 눌림목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자, 현대로템이 이집트 이거 아침에 알려드렸죠. 현대로템은 살 자리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죠. 자, 현대로템을 봅니다. 월봉에서 최고가를 찍고 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손절 라인 칼같이 잡고 하셔야 되고 이 자리가 33,300원인데 월봉에서 정확히 찍고 나갔어요. 30분봉에서 여기죠. 제가 아침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찍고 나갔더라고요. 여기만 안 깨면 돼. 앞으로도 여기만 깨지면 또 급등할 수 있어. 대신에 월봉이 높기 때문에 저 자리 33,400원을 깨게 되면 칼 손절해야 돼요. 안 깨면 떼어요. 안 깨면 다시 신고가를 찍어요. 다시 신고가를 찍고 또 날아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3,300원만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 친구가 뛸 때 같이 뛰는 친구들이 평화산업하고 평화홀딩스인데 평화산업, 평화홀딩스의 월봉의 위치는 높지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자, 여기죠. 평화홀딩스는 월봉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는 오늘 5일선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냥 깨면 손절이에요. 또 하나가 평화산업인데 월봉의 위치가 좋아요. 자,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 위에 있죠. HLB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리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260점 뚫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날아가요. 가는 친구가 계속 가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